네, 지금 보신 것처럼 물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음식점도 또 소비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운 것은 같은 상황인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세계 1위의 밀 수출국인 러시아가 세계 5위 밀 수출국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 밀가루 가격의 폭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세계 3위 밀 수출국인 인도가 자국 시장 보호를 이유로 밀 수출을 금지하면서 연쇄적인 충격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경제부 이승윤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승윤 기자가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을 해드렸는데 음식점 많이 찾았잖아요. 네. 예, 밀가루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일단 국제 시세를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지난 3월 말에 3월에 이제 밀 선물 가격이 그 톤당 407달러였습니다. 1년 사이에 무려 74%가 뛰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4월에는 밀가루가 1년 전보다 16.2% 뛰었고 예. 서울에서는 이제 냉면 한 그릇 값이 10,000원을 넘는 등 이 곡물 수입 단가 상승의 영향이 점점 확산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 밀 공급을 책임지는 큰 공급국이 둘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인데 각각 이제 러시아가 세계 1위, 우크라이나가 세계 5위의 밀 수출국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예. 둘이 전쟁 중이다 보니까 특히 러시아는 또 국제 제재까지 받고 있죠. 그래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수요가 높아질 수 없고 그러면서 가격이 또 오르고 있는 겁니다. 네. 또 대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게 바로 이제 식량 세계 3위의 밀 수출국인 인도인데요. 네. 인도가 또 식량 안보를 내세우면서 이 밀 수출을 전격 금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이 걸렸죠. 또 인도네시아가 사실 파묘 수출을 금지했던 것과 비슷한 이유로 지금 밀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예, 이 국제 시장의 밀 가격이 이 내수 시장보다 훨씬 높으면은 밀 생산 유통업자들이 이 수출에만 집중을 해서 이 인도 내수 시장의 밀가루 가격을 올리고 또 정치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 국내 밀 도입량의 이 51%는 업계 미국에서 저희가 지금 도입하고 있고요. 44.5%는 호주, 나머지 5.4%가 캐나다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직격탄이 우리나라로 오진 않습니다. 다만 인도 밀을 대부분 수입하는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아마 직격탄을 맞을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현장을 많이 다녀 보셨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일단 제가 다녀봤던 경기도 이천 그 농산물 비축기지 같은 경우에 좀 비장한 분위기가 좀 감돌았습니다. 예. 확실히 이제 국내 밀이 비축돼 있고 아직은 좀 영향이 있는 상황이지만 언제든지 이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준비가 좀 갖춰진 모습이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이제 앞으로 소비가 좀 활성화될 것이다. 지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사실 코로나 시대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를 왜요? 들면 예. 뭐 분식집 같은 경우는 네. 아니 손님이 없고 만날 수 없으니까 힘들었지만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 이중으로 많이 오른다. 밀가루 그리고 이제 기름을 튀기는 쇼트닝유도 다 이 식용유거든요. 근데 식용유 가격이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정말 이걸 어떻게 버텨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버텨냈던 분식집이 문을 닫은 사례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많이 올릴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밀가루와 식용유를 많이 쓰는 분식과 냉면, 칼국수집 등 이 외식업계에는 정말 직격탄을 맞은 셈인데요. 한번 이 빵집과 한식집의 고충 한번 녹취를 한번 들어보시고 네.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최대한 대로 버텨보고 우리가 마진을 보려고 한다면은 아마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가격이 상승되면은 소비자는 그만큼 움츠리잖아요. 한식집이니까 식용유를 많이 쓰고 거의 뭐 전 종류 이런 것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네, 그런 식당 같은 현장도 많이 다녔는데 비축기지를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그쪽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국내에서 식량 안보 차원에서 재배된 밀 2,101톤이 거기에 지금 저장이 돼 있는데 예. 이 양이 불과 6만 5천 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요즘에 젊은 세대가 워낙 밀을 또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 쌀보다는 또 밀을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지금 걱정인데 국내 업계 일단 밀 재고량을 보면은 이 제분용 밀은 한 8월 초까지, 이 사료용 밀은 한 10월 초까지 버틸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단 굉장히 곡물을 많이 수입하고 있어요.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인데요. 이
전체 곡물 수요량의 80%를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네. 이런 세계 곡물 가격이 그대로 직격탄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만 우리가 그만큼 비축을 많이 해놓고 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그 직격탄이 지금 세게 오고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 비축량이 떨어지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위험해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수수 가격이 톤당 지금 293.9달러거든요. 36.3% 올랐고 콩이 또 614.8달러로 18.4% 오르면서 역대 네.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영향을 받았느냐? 지난 3월 기준으로 볼 때 이 옥수수와 콩 수입 단가가 평년보다 무려 43%에서 59%, 1년 전이랑 비교하면 21%에서 47% 상승했습니다. 예. 이만큼 변화가 일어나면 요만큼 이제 타격을 입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라면, 칼국수 가격도 잇따라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라면 같은 경우는 밀가루도 들어가지만 또 이 파미가 또 들어가서 이중으로 또 이제 가격이 오르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밀가루, 파미, 식용유가 들어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음식들이 다 가격이 오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분식, 돈가스, 뭐 치킨, 빵집, 중국집, 칼국수집이 대표적이죠. 서울 지역의 냉면 이 평균값은 1월에는 9,808원이었습니다. 근데 4월에 드디어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의 칼국수 가격도 참 많이 이름 올랐죠. 1월에는 7,769원이었는데 지금은 또 8,000원 선을 넘어서 8,269원으로 올랐고 좀 이름 있는 데는 10,000원도 넘어선 상태입니다. 네. 짜장면 같은 경우에 1월에 5,769원이었는데 4월에 6,000원대를 넘어서 6,146원으로 정말 요즘에 천정부지로 가격이 치솟은 게 정말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품목들 보니까 서민 음식들이 많고 결국에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굉장할 것 같은데 이게 업체들이 언제 이 가격을 인상할지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주요 식품 회사들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다행히 바로바로 오르는 건 아닙니다. 약간 시차를 두고 가게 되는데 프로세스를 약간 설명해 드리면은 이 국제 곡물 가격이 이 수입 곡물 가공업체의 선도 구매로 해서 3개월에서 약 7개월의 시차를 두고 이 수입 단가로 올라갑니다. 이후에는 이 배합 사료와 외식 가공식품 물가로 천천히 반영이 되는데요. 수입 단가 10% 상승은 이 가공식품과 외식 소비자 물가를 각각 3.4%, 0.58% 끌어올리고 이 배합세로 생산자 물가는 5.8%, 축산물 소비자 물가는 1.72에서 2.94%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해표 900ml짜리 이제 식용유 같은 경우는 네. 1년 전에 4,215원이었습니다. 근데 2주 전만 해도 4,403원이었는데 이번 주에 4,400원을 넘어서 4,477원으로 올랐습니다. 또 국수 소면 900g짜리도 1년 전에는 2,661원, 2주 전에는 3,281원이었는데 이번 주에 3,641원으로 정말 네. 몇백 원씩 오르고 있는 일주일 거거든요. 사이에. 그리고 하나만 더 예를 들면요.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포스트 콤프라이트 600g은 1년 전에 불과 5,573원이었습니다. 근데 2주 전에 6,848원, 지금은 7,000원을 넘어서 7,113원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네. 네, 보니까 뭐 1년 전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뛴 품목들도 있더라고요. 자, 가장 궁금한 거, 자, 이 물가가 언제까지 또 얼마나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러시아가 바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푸틴 대통령에게 매일 아침마다 네. 제발 전쟁을 좀 그만 멈춰달라는 예. 정말 촉구를 개인적으로 정말 하고 싶은데요. 네. 일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끝날 때까지는 이런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인상은 계속될 네. 전망입니다. 올해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최소한 35%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수확해야 하는 이 겨울 밀의 49%가 이 러시아군에 점령됐거나 전쟁에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서 수확의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예. 이 러시아군에 점령된 경작 지역이 다음 달에 이건 정말 희망적인 상황이죠. 해방된다고 해도 다시 생산을 재개하는데 한 2, 3년 정도 걸릴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기계들이나 예. 지금 또 농사를 지어야 되는 지금 인구들이 다 돌아와서 이제 농업에 다시 종사해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그럴 준비를 하고 또 이제 비료도 뿌려야 되고 그러려면 시간이 정말 엄청나게 걸리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6위의 식량 수입국이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이 몇 개월에 이 분량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버틸 수 있는데 장기간 버티는 건 정말 어려울 전망이고요. 예를 들어서 파뮤 같은 경우에 국내 식품 업체들이 3개월 내지 4개월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도 되는 무역 대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비축을 할 수 있고요. 스리랑카처럼 이렇게 국내에 이렇게 비축할 수 있는 양이나 아니면 재원이 적은 나라 같은 경우 예. 벌써 지금 식량 문제나
문제나 아니면 생필품 문제 때문에 지금 전국이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이 정말 길어지면은 이렇게 다른 나라로도 많이 확산이 될 수 있고 네. 우리나라에 아마 많은 민생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이 더 타격을 받기 마련인데요. 정부가 촘촘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부 이승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